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수학 교과서 36쪽과 37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삼각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전에 배웠던 분류 방법으로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또 이등변도 정삼각형도 아닌 다른 삼각형,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분류를 해볼 텐데요. 어떤 방법인지는 이 수업을 다 들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36쪽에 요 위에 알록달록한 집 모양들을 봅시다. 무엇을 살펴보라고 되어 있나요? 삼각형의 세 각을 살펴보라고 되어 있죠? 삼각형의 세 각을 살펴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떤 애는 각이 조금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애는 각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애는 각이 직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삼각형에는 세 개의 각이 있는데 이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설명하면 예각인 것도 있고요. 둔각인 것도 있고요. 직각인 것도 있죠.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예각, 두각, 둔각, 직각이 삼각형에 있는 각을 볼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예각으로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번 찾아볼까? 예각. 예각은 어떤 각이에요? 예각이란 예리한 각으로 90도보다 큰 애들을 말할까요? 작은 애들을 말할까요? 90도보다 작은 애들. 90도의 기준이 이렇게 반듯한 이런 직각이라고 보면 예각이란 애는 얘보다 작아야 되죠. 어떻게? 아주 작아도 되고 점점 커지더라도 직각보다는 작아야 되는 요 각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예각을 찾아보면 확실하게 예각처럼 보이는 친구 바로 요 친구 보이나요? 요 각은 한눈에 봐도 직각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쵸? 예각이 아주 작은 예각이 눈에 띄고 또 여기 요 노란 지붕에 요 각 있죠. 이 친구도 굉장히 뾰족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왠지 얘도 예각일 것 같다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둔각은요? 둔각의 뜻은 둔한 각. 뾰족뾰족하지 않고 둔한 각. 90도보다 커가지고 우리 기준을 90도 직각으로 삼았을 때 90도보다 훨씬 큰 친구, 90도보다 훨씬 크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큰 친구, 얘네들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 어떤 각이 보이냐에 따라서도 삼각형을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삼각형도 삼각형 나름대로 뭐 예각이 많을 수도 있고 직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둔각이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삼각형 가나, 다라, 마, 바까지 있는데요. 보니까 이 삼각형의 세 각 중에 예각을 하나 찾아 빨갛게 표시하라는 데도 있고 다른 예각을 하나 더 찾아서 파랗게 표시하라라는 문제가 있네요. 뭐라고요? 예각을 하나 찾아서 빨갛게, 다른 예각을 하나 더 찾아서 파랗게 표시하라고 하고 있고요. 말풍선에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직각을 그려서 비교해 보라고 하네요. 직각 보조선을 그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삼각형들을 보고 먼저 예각이 확실한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볼까요? 가. 여기 각이 3개가 있는데 어디?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얘네는 예각 같아 보이나요? 직각 같아 보이나요? 둔각 같아 보이나요? 일단 직각 보조선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를 밑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직각 보조선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곳은 직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각에서는 항상 꼭지점이 있고 꼭지점 반대편이 0도,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꼭지점 반대편 0도에서 요렇게 점점 커지는 각입니다. 직각이 되려면 여기 점점점점까지 와야 직각이 되는데 주어진 이 각은 직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직각만큼 각이 커요, 작아요? 얘는 각이 직각이 되려면 한참 멀었죠? 이 각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보이나요? 여기서 끝이 나요. 9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각은요? 오른쪽에 있는 각도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번에는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예각 하나 그려주고 여기 오른쪽의 각을 보시면 여기를 밑변으로 생각했고 여기 꼭지점으로 생각했을 때 직각이 되려면 이렇게 반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진 각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0도에서 이렇게 커지는 각인데 얘가 90도만큼 왔어요, 안 왔어요? 오다가 끊겼죠. 여기까지 가득 차야 직각이 되는데 직각까지 안 됐어요. 즉 직각보다 작아요. 우리는 얘를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삼각형 가는요. 선생님 생각에는 정삼각형 같아요.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같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각각 60도예요. 60은 90보다 작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당연히 예각 삼각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 위에 있는 각도요.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왼쪽을 밑변이라고 하고 보조선을 그려보면 여기 위에 각도 90도로 오지 못하고 여기서 끊깁니다. 90도보다 작아요. 삼각형 가의 경우에는 세 각이 모두 예각입니다. 삼각형의 세 각 중 예각을 하나 찾아 빨갛게, 다른 예각을 하나 더 찾아 파랗게 표시하라고 하였으므로 가에다가 어느 한 곳이든 빨갛게 표시를 하고 다른 한 곳 위에 둘 중 아무데나 파랗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에다가 예각 표시하고 사실 하나 더 표시하자면 위에도 여기도 예각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는 예각이 여러 개 있는 게 알겠는데 또 예각이 있는 친구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나를 한번 봅시다. 나를 보시면 우리 삼각형에서 예각 2개만 찾으면 되니까 밑에 예각으로 의심되는 친구들을 한번 볼게요. 얘를 밑변으로 왼쪽을 꼭지점으로 생각하고 직각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어진 각은 직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자, 꼭지점 건너편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각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자, 각이 커지다가 뚝 끊겼어. 위에까지 올라가야 직각인데 위에까지 못 가고 끊겼습니다. 직각보다 작은 얘는 예각인가요, 둔각인가요? 예각이죠. 오른쪽 얘도 봅시다. 얘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변으로 두고 꼭지점을 찍어봤어요. 이 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각인데 직각이 되려면 여기까지 뚫고 와야 되죠. 근데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어디서 끊겼냐면 여기까지 오다가 끊겼습니다. 삼각형 나는요 보니까 아마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쪽이 예각이라면 다른 쪽도 예각이겠죠? 예각이 2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나의 표시를 했습니다. 다라 마바에서도 예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다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각은 예각인 것 같아요? 둔각인 것 같아요? 직각 보조선을 그리면은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직각이 한 요 정도 같은데 이 각은 지금 직각보다 크죠? 어떻게요? 자, 꼭지점을 여기로 뒀으면요. 꼭지점을 여기로 뒀으면 꼭지점 건너편이 이쪽에서 각이 시작된다고 치고 요렇게 커지는 각인데요. 여기에 있는 각은 지금 0도에서부터 이렇게 커져서 직각을 넘어왔죠. 직각은 여기인데요. 직각을 뚫고 빠져나왔어요. 즉, 이 각은 직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이런 애들을 둔각이라고 하죠. 둔각의 아주 대표적인 예네요. 자, 어쨌든 둔각이라는 걸 알았고 이 삼각형에서도 예각을 찾아볼게요. 얘가 둔각인데 양쪽 끝은 사실 굉장히 뾰족해 보이지 않나요? 밑에부터 보면요. 밑에부터 보면 여기를 밑변으로 두고 얘를 꼭지점으로 뒀을 때 여기서부터 각이 요렇게 커지는데 직각보조선을 그리면은 요 정도. 이 주어진 각은 직각보다 지금 커요, 작아요? 직각을 뚫고 나오려면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만큼 못 왔죠. 여기서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너도 예각이구나. 뾰족한 예각이구나. 직각만큼 안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이 위에 있는 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각은 방향이 조금 직각을 그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한쪽을 밑변으로 두고 얘를 꼭지점으로 두면 직각보조선은 요렇게 올 수 있겠죠. 얘는 아래에서부터 각이 요렇게 시작이 되는데 다시 요렇게 시작이 되는데 직각만큼 오지 못하고 어디서 끊겼어요? 아래에서 끊겼죠? 아래에서 끊겼습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끊겼습니다. 자, 좀 화면을 줄여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삼각형 중에서 예각을 하나 찾아 빨간색으로 하나를 더 찾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가부터 다시 천천히 예각 하나 찾았고 또 찾았고 파란색으로. 게다가 얘는 정삼각형이라 예각이 또 있었어요, 위에. 요렇게 우리가 찾았고요. 삼각형 나에서는 한쪽이 예각인데 얘가 이등변인 바람에 반대쪽과 각이 같을 테니까 예각이라고 찾았고요. 다에서는 밑에 얘는 너무나 큰 둔각이었지만 다행히 양쪽이 매우 뾰족해서 얘가 하나 또 얘가 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교과서에 표시를 했다면 라, 마, 바에서도 예각을 찾으러 가봅시다. 라에서 둔각은 누구일까요? 둔각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둔각, 90도보다 큰 각이 하나가 딱 보이는데 누구 같습니까? 둔각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수직보다. 둔각은 누구? 얘가 둔각 같지 않나요? 정확히 보자면 밑변을 여기로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꼭지점으로 두고 직각이 되려면 한 요 정도가 직각인데 주어진 각은 직각보다 커요. 어떻게 크나요? 이렇게 커지는 각인데 직각을 뚫고 여기까지 닿았습니다. 직각을 뚫었다. 직각보다 크다. 얘를 우리는 둔각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둔각이 아니라 예각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의 각은 탈락입니다. 자, 그럼 왼쪽을 한번 봅시다. 왼쪽은 예각 같아 보이나요? 밑변을 예로 두고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면 직각보조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각이 이만큼인데 지금 주어진 각은 직각보다 커요, 작아요? 자, 여기서부터 각이 시작되는데 자, 끝 뚫고 나와서 직각까지 갔으면 뭐 직각이 되든 둔각이 되든 했겠지만 주어진 각은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못 뚫고 여기서 그만 끝나버렸어요. 직각보다 작게 벌어진 요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편은 어떤가요? 왠지 얘도 이등변 삼각형 같지 않나요? 그쵸? 왼쪽이 예각이면 오른쪽은 당연히 예각이어야 돼요. 왜요? 둘이 각이 같을 테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도 선생님이 밑변 꼭지점을 칠해서 보조선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얘는 직각보다 클지 작을지. 자, 꼭지점 건너편이니까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하죠? 어떻게? 자, 시작, 끝. 뚫고 나오고 싶었으나 막히는 바람에 여기서 끝. 직각보다, 직각 어딨니? 제 직각 여기 있는데 직각보다 커요, 작아요? 직각이 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직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라도 예각을 하나, 둘 찾을 수 있네요. 우리는 예각을 모두 찾는 거니까 이렇게 라에도 예각을 찾아줄 수 있었고요. 자, 마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마도 사실 이등변 삼각형 같아 보이죠? 왜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보이고 두 각의 크기도 같아 보여요. 우리 얘는 보니까 위도 양쪽도 다 예각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정삼각형은 아니고 그냥 이등변 삼각형인데도 예각 같아 보입니다. 특히나 아래 여기는 한쪽이 예각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예각이어야 돼요. 왜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번 빠르게 해보죠. 마의 경우 왼쪽은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밑변 표시하고 직각 보조선 그었어요. 직각보다 커요, 작아요? 직각보다 작죠. 직각보다 컸으려면 이렇게 똑바로 섰어야 되는데 직각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당연히 각이 같으니까 얘도 예각이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각이 하나가 더 예각인 것 같은데 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에 보시면 밑변을 예로 잡았을 때 보조선을 그어 본다면 까만 요 줄, 주어진 각은 직각보다 클까 작을까? 자, 선생님이 이번에 분홍색으로 자, 꼭지점 건너편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각이 요렇게 커지는데 뚫고 나왔으면 뭐 직각이든 둔각이든 됐겠지만 지금 못 뚫고 막혔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마에는 예각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쵸? 예각이 3개 있습니다. 처음에 얘가 예각이었는데 이등변 삼각형인 관계로 오른쪽도 예각일 거고 확인해보니 위에 얘도 예각이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는 어때요? 선생님이 눈에 딱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 위에 얘예요. 자,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90도 요 각을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부르나요? 예각과 직각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각이죠. 얘를 직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뭐라고요? 직각이라고 부르죠. 얘는 직각이니까 확실히 예각도 둔각도 아니겠네요. 그 양쪽에 있는 애를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위에부터. 자, 얘를 밑변으로 치고 꼭지점으로 쳐서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꼭지점 건너편이 각이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 각은 어떻게 커지냐면 방향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 따라오세요. 이 각은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각이에요. 그런데 이 각도 오다가 막혀서 끊겼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직각 있는 데까지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오고 막혔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부르죠. 오른쪽 밑에 있는 애는요. 얘도 지금 얘를 밑변으로 놓고 꼭지점으로 놓고 선생님이 직각 보조선을 그어보면 얘는 지금 직각보다 작을까 클까?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각이 요렇게 시작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각이 얘 역시 오다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뚫고 왔으면 직각이 됐을 수도 있는데 못 왔어요. 못 왔어. 어디서 끊겼죠? 여기 위에서 끊겼어요. 직각보다 작은 얘를 우리는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에도 예각이 하나, 두 개 발견되고 나머지 하나는 둔각도 아니고 예각도 아니고 직각이었다는 거.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예각, 둔각, 직각이 헷갈린다면 우리는 1학기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요. 어쨌든 삼각형에서 예각, 직각, 둔각을 찾아봤고 아니 그래서 삼각형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37쪽으로 와 봅시다. 37쪽으로 보면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뭐 분류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 활동은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바로 읽어볼게요. 37쪽 아래에 이 갈색 상자에 있는 내용 읽어봅시다. 삼각형 중에서요. 가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 있어요. 아래 보이나요? 뾰족, 뾰족, 뾰족. 세 각이 모두 직각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는 얘를 예각이 많은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예각 삼각형 뭐라고요? 예각 삼각형. 삼각형에는 각이 원래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가 모두 예각이어야만 예각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예각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각이 다 예각이어야 하네요. 자, 그럼 만약에 한 개라도 예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삼각형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이 각은요. 직각보다 크죠? 둔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둔각이 발생하면 얘는 예각이라고 못 불러요. 예각삼각형이라고 못 부르고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예각이 있다고 해도 둔각이 있는 한 얘는 그냥 둔각삼각형이다. 알겠죠?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야만 예각삼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왼쪽 남자애가 얘기해주네요. 한 각이 직각이면 걔는 직각삼각형이야. 예를 들어서 한 각이 직각이고 나머지 점끼리 이은 이 친구는 직각이 하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남자애가 말해주고 자 가운데 자 세 각이 모두 예각이면 뭐라고? 세각 삼각형에는 각이 3개밖에 없는데 얘네가 다 예각이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예각 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 남았죠? 자, 이 친구는 보니까 다른 두 각이 예각이어도 둔각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읽어볼게요. 예각이 있는 삼각형은 모두 예각삼각형인가요? 자, OX 정답은 X. 왜요? 아까 삼각형 중에 하나라도 둔각이 있으면 얘는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각이 다 예각이어야만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만약에 직각이 있으면 걔는 그냥 직각삼각형이고요.
알겠죠? 예각이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관심 없고 둔각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너는 둔각 삼각형이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38쪽을 보세요. 아래 삼각형 중에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얘가 눈에 띄네요. 여기서 여러분 직각을 하나 찾아봅시다. 직각이 어디 있나요? 왼쪽 위에 여기. 그쵸? 직각에는 직각 표시를 해봅시다.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에요. 우리는 직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을 뭐라고 부르죠? 직각 삼각형. 그 이유는 직각이 있기 때문에. 그쵸?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우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삼각형 중에 누가 예각삼각형이고 누가 둔각삼각형인지만 알면 되는데요. 일단 한번 짐작. 누가 둔각삼각형일 것 같아요? 또 누가 예각삼각형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정삼각형은 무조건 예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왜요? 세 각이 모두 60도니까. 세 각이 모두 60도로 다 예각인 게 확실하잖아요. 얘는 우리가 예각삼각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자, 제일 오른쪽은 예각삼각형. 그 이유는 모든 각, 세 각이라고 쓸게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이기 때문이죠. 세 각이 모두 예각이어야만 우리는 예각삼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직각이 있으면 직각삼각형, 세 각이 모두 예각이면 예각삼각형. 그러면 둔각이 하나 있는 삼각형은 둔각삼각형. 그쵸? 여기 보시면 자, 얘를 밑변, 여기를 꼭지점으로 놓았을 때 직각이 되려면 한 요 정도여야 하는데 직각을 뚫고 나온 이 친구. 직각보다 큰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하고요. 둔각이 있는 삼각형을 우리는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왜 둔각삼각형이에요? 둔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참 간단하죠? 우리가 삼각형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직각이 있으면은 너는 직각삼각형, 둔각이 있으면 너는 둔각삼각형, 직각도 둔각도 없고 그냥 다 예각이면 예각삼각형.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삼각형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39쪽에 보시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각각 그리라고 하였는데요. 개수와 어떤 그런 뭐랄까 크기 같은 거는 크게 상관없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만 있게 여러분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정말 그 각이 예각, 둔각, 직각에 어울리는지는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채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각삼각형을 예시로 들자면 뭘 그리면 좋을까요? 사실 정삼각형을 그리면 되는데요. 이 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뾰족한 예각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은 삼각형을 그릴 때 점 3개를 먼저 찍어요. 요런 식으로 점 3개를 찍어서 이렇게 이어보고 내가 헷갈리면 직각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이게 진짜 예각이 맞나? 확인하면 되겠죠. 대충 그렸는데 예각삼각형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를 대고 좀 반듯하게 그리고 예쁜 색깔 펜으로 그려서 색칠을 하셔도 됩니다. 직각삼각형은 조금 쉽네요. 어떻게? 아무데나 직각을 하나 일단 그려놓고 이것들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되니까요. 직각이 하나 꼭 들어가야 합니다. 둔각삼각형도 한 각이 둔각이 되도록 꼭 신경 써서 그려주기로 하고요. 둔각이 되는 팁은 위에 일단 삼각형 점 하나를 찍고 얘를 최대한 넓게 벌려주면 둔각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넓게 그려주면 반드시 위에 둔각이 생기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그리는 거 요것만 숙제로 해오고 여러분이 공부한 거 가져오면 선생님이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 내준 거 꼼꼼히 해오도록 하세요.